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파워쿼리 엠코드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엠코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근데 일단 이런 엠코드가 조금 쉽게 접근을 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엑셀 사용자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앞에서 미리 공부해 볼 수 있는 게 함수 쪽에서는 배열 함수, 특히 이제 365 버전, 그리고 새로 나오는 2024 버전에서 쓸 수 있는 새로 제공된 배열 함수 같은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져요. 또는 이제 우리가 매크로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쓰는 VBA죠.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코드를 짜봤던 경험들이 좀 있다. 자, 그럼 M코드에 좀 쉽게 접근을 해갈 수 있어요. 자, 그런 게 아니면 그런 두 부류 배열 함수나 VBA 같은 데서 동작시키는 방식의 방법을 우리가 파워쿼리 M코드에서 다 익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M코드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좀 빨리빨리 앉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른 쪽 공부들을 조금 더 해보세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혀 드릴 순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 그런 예제를 하나 M코드 관련된 걸 찾아봤는데, 자, 병합된 세례 값을 여러 행으로 분리하기 질문 2예요. 질문 1도 확인을 해봤는데 뭐 요 내용에 약간 약식 버전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표를 보시면 뭐 예제는 일단 위에 있죠.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하시면 되고, 표를 두 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위에 보시면 요게 병합된 셀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한 칸에 한 셀에 여러 줄로 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열을 제외하고선 나머지 열들은 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테이블 형태를 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줄이 한 줄씩, 이거 너무 크네요. 자, 한 줄씩 깔끔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이렇게 표로 들어와져 있는 이런 형태의 표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이런 것들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파워 쿼리를 쓴다라고 전제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내려받은 것들을 좀 열어보면, 자, 이런 표가 있죠. 자, 그리고 시트 3에 원하는 결과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자, 보시면 이 비열이죠. 옵션 값 열만 좀 신경 써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요 열에 모든 값들을 한 줄씩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단일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있죠.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거. 요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만 이제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해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일단 얘를 뭐 파워쿼리로 변환하려 그러면 뭐 엑셀표로 등록을 하시든 아니면 뭐 이름 정의해서 읽어 가시든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뭐 병합은 걸려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간단하게 표 등록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서 테이블 범위 눌러주면, 자, 파워쿼리 편집기 창이 뜨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열렸을 때, 자, 뭐 단계를 줄여나가려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원본 읽어올 때 열의 데이터 형식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구분되어지긴 하는데, 뭐 요번에는 딱히 이런 게 필요하진 않죠. 이게 다 여러 줄로 입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얘는 삭제를 하고 제가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얘를 각 여러 칸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확장해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는 잠깐 닫고,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열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자, 열을 하나 추가해서 얘들을 줄을 나누는 것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열 추가 쪽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열에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별도의 열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요 반환값이 리스트로 나오니까 제가 리스트라고, 자, 이렇게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다가 요게 텍스트 값이니까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 쪽에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뭐 쳐볼까? 스플릿. 자, 이렇게 해서 안 나오네요. 텍스트 스플릿.
그죠? 있죠. 자, 그럼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값을 인수로 하나 돌려주고 여기 옵션 값이니까 옵션 값이라고 하는 열을 하나 참조하면 되는데 두 번째가 요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 기호예요. 그럼 여기 줄바꿈 문자인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워쿼리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샵 기호 입력하고요. 가로 열고 라인 피드의 약어예요. LF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줄바꿈 기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여기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 값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애들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보이시죠? 얘들이 각 칸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져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이 앞에 단일 색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서 이렇게 잘라주는 것들이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목록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보고 자, 얘를 고쳐볼게요. 예, 추가된 사용자 지정 요 톱니바퀴 설정 아이콘 클릭을 하면 고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직접 고쳐도 되는데 그냥 제가 얘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에 옵션 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쳐서 가져와야 되니까 뭐 엑셀에서도 하듯이 간단하게 지워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텍스트에 리플레이스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옵션 값에 있는 내용들 중에 자, 똑같아요. 쓰는 방법은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찾아서 뒤처럼 지운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단일 색상 쉼표 여기까지를 모두 지우고 난 다음에 이 줄바꿈 기호로 이렇게 줄을 한 칸씩 나눠봐라 라고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리스트는 뭐 그대로 있을 텐데 들어가서 보면 앞에 단일 색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사라지고 80, 85, 90 이런 숫자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 리스트로 들어가져 있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옵션가도 해야 되고 옵션 재고 수량도 해야 되고 옵션 사용 여부에도 해야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열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얘를 다시 테이블로 바꿔야 얘를 이제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꺼내서 쓰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블 쪽 함수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함수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 FX 눌렀어요. 자, 여기서 테이블 쪽에 보면 이제 얘를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어떤 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쓰면 항상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리스트로 가져오는 것들이 있는데 요건 열이 한 개일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보시면 from columns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개 열들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요. 요 보시면 인수가 이렇게 리스트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얘기는 이런 리스트가 여러 개로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들이니까 여기다가 리스트 열을 만들 때 얘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여러 개 열 값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자, 그럼 얘를 삭제하고 여기 있는 수식을 고쳐볼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한 개만 반환을 해주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다른 것들도 쉼표를 이용해서 제가 계속 가져와 주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텍스트 스플릿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두 번째 옵션가 열을 가지고 얘도 라인 피드죠. 샵 LF 이렇게 입력을 해서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도 리스트고 얘도 리스트잖아요. 그럼 두 개가 하나의 리스트가 되지면 되는 거니까 리스트를 구분할 때 쓰는 중괄호죠. 제가 앞에다가 중괄호 같은 거 딱 입력을 하고 요 뒤에다가 중괄호 딱 입력을 하면 두 개의 열을 갖는 리스트가 생겨요. 일단 뭐 확인을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 리스트 안을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있을 거다. 얘는 옵션가 열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다. 자, 이렇게 상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고쳐볼게요. 요 사용자 지정 항목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뭐 줄 바꿀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니까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옵션 재고 수량 열에 있는 것들을 라인 피드로 잘라내겠다. 자, 이러면 되는 거고 이게 세 번째 열이 될 거고 네 번째 열은 기본적으로 스플릿 자, 이렇게 해서 옵션 사용 수량이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샵 라인 피드니까 LF 이렇게 입력해서 가로 닫고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얘가 이제 총 이렇게 4개의 열을 하나, 둘, 셋, 4개죠. 모두 잘라가지고 이렇게 열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얘를 이제 테이블로 바꿔줄 수만 있으면 되니까 조금만 줄여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열을 테이블로 변환하는 것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열 추가, 사용자 지정열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테이블로 한번 바꿔보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게 테이블 from 해가지고 from columns니까 자, 이 함수인데 기본적으로 얘는 여러 개의 리스트 값을 목록으로 받아요. 그럼 얘를 받는다는 얘기니까 요거 받아주면 되는데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일단 두 번째 인수가 나오죠. 여기 columns라고 하는 열 머리글들을 이제 받아주는 건데 일단 지금 저는 없으니까 여기서 가로 닫고 엔터키만 눌러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여기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각 열의 값들이 하나씩 잘려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그렇죠. 그럼 얘들을 이제 확장해서 꺼낼 수 있으니까 꺼내서 물론 이제 다른 열들은 다 삭제해야죠. 꺼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컬럼 1, 2, 3, 4잖아요. 자, 그럼 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또 요 값으로 다 일일이 고쳐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을 때 테이블 from columns라고 했던 게 열 머리글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요 머리글에 있는 값들을 읽어와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그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한번 여기다 작업을 해볼게요. 자, 제가 FX 하나 눌러서 새로운 단계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 자, 테이블에서 컬럼 네임스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테이블 컬럼 네임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 원본표에 있는 것들을 한번 가져와서 읽어볼게요. 원본에 있는 걸 한번 가져와서 반환을 해달라. 그럼 이렇게 나오죠. 품번, 옵션가, 옵션 값, 옵션가 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없애고 두 번째부터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목록이니까 리스트예요. 자, 그러면 리스트 함수들 중에 skip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얘를 이용하면 몇 번째 위치에 있는 것들을 빼고서 가져오도록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함수들도 뭐 배열 함수들에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내가 한 개를 빼고 싶다. 요 위에 있는 품번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걔를 빼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머리글들만 리스트로 돌려받을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복사해서 자, 제가 어디다 갖다 쓸 거냐면 제가 두 번째 여기 사용자 지정에 테이블로 바꾸는 부분을 요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서 들어갔는데 요 부분에다가 두 번째 인수 부분에 요 컬럼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요 함수로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저거 줄을 바꿔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어서 와 있는 것들을 머리글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테이블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머리글들이 바뀌어져 있죠. 그럼 저는 이제 얘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설명 때문에 만든 거니까요. 삭제를 하면 뭐 작업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열만 품번하고 테이블 열을 선택을 해보면 열 선택이죠. 홈에 자, 들어가서 다른 거 다 빼고 품번하고 테이블 요 두 개만 확인 버튼 누르고 테이블을 확장해 볼게요. 자, 그래서 원래 열 이름 이런 거 빼놓고 머리글들이 제대로 나타나질 수 있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예, 끝났죠. 물론 뭐 여기 데이터 형식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뭐 알아서 바꿔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숫자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얘는 뭐 텍스트일 거니까 바꿔주고 얘도 텍스트 바꿔주고 자, 그럼 변환 작업도 다 끝났죠. 그럼 이게 이제 완성된 결과 변환표예요. 변환표라고 이제 딱 명명하고 제가 얘를 닫기 및 다음으로도 눌러서 표를 제가 요 시트 3에 요 옆에다가 반환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반환이 됐을 거고 자, 들어가 보면 자, 요렇게 반환된 결과값들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뭐 이게 이제 파워쿼리 M코드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뭐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 게 좀 많긴 하죠. 자 그래도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공부할 때가 제일 재밌긴 해요. 자 그러니까 잘 참고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